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장을 여는 아침 글로벌 식스 이혜림입니다. 이번 주는 FOMC 회의가 열리는 주입니다. 올해 네 번째로 열리는 6월의 FOMC는 5.25에서 5.5% 금리 동결이 예상이 되고요. 문제는 점도표입니다. 페드 당국자들의 금리 인하 전망을 담은 점도표 어떻게 수정이 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주말 사이에는 뜨거운 고용 지표를 확인을 하면서 역시 좀 금리 인하에 대한 확신 주지를 못했습니다. 3대 지수가 모두 약세를 나타냈고요. 자, 이번 주는 FOMC 회의와 더불어 CPI와 PPI 또 물가 지표도 발표가 됩니다. 애플의 WWDC에 대한 이벤트도 AI 관련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이벤트의 한 주 저희 글로벌 식스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매주 월요일은 마켓맨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출발하시죠. 시장과 종목에 대한 정확한 판단에 한 걸음 더 다가가보는 마켓맨 시간입니다. 오늘도 지난주 시장을 관통했던 그리고 이번 주 시장을 꿰뚫어 보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두 가지 인사이트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보고서 내용을 좀 파헤쳐보고자 하는데요. 대선 리스크를 원유로 해칭하자라는 그런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어떤 숨은 뜻이 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이 같은 보고서를 냈는데요. 주요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4월 고점 대비해서 원유 가격이 15% 정도 하락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현재로서는 미국 대선과 관련한 지정학적 리스크의 최고 해칭 수단이 바로 원유 투자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970년대 욤키프르 전쟁에서부터 최근에 이스라엘 하마스 갈등까지 불확실성이 있을 때마다 유가가 급등했던 시나리오가 있었음을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했습니다. 주요 원유 가격의 흐름을 좀 살펴보면요. 올해 전체로 봤을 때, 그러니까 YTD로 봤을 때는 상승세를 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5월 달에는 크게 부진했고요. 반면에 증시 같은 경우에는 5월 달에 지난 2020년 이후 최고의 5월을 기록을 했습니다. 상반대 움직임이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현 시점에서 원유 투자에는 리스크 프리미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위험을 좀 감수하는 비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게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같은 보고서 내용 한번 살펴봤는데요. 어떤 점을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까? 이런 물음을 던져봤습니다. 연말까지 그렇다면 원유를 투자하는 것이 매력이 있을까? 좀 더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결국 이제 종합을 해보자면은 시장의 불확실성이 연말까지 특히 이제 대선과 관련해서 잔존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까지는 가격이 많이 떨어진 원유로 좀 대응을 하자라는 그런 주장이 되겠습니다.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효과는 좀 미지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요. 제가 과거에 미국의 대선 이후의 국제유가의 흐름을 한번 되짚어 봤습니다. 이 클린턴 행정부, 부시 그리고 오바마까지 1, 2기까지 다시 한번 좀 종합을 해봤는데요. 몇 가지 좀 패턴이 보이더라고요.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 새로운 대통령이 부임을 했을 때는 유가가 하락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취임 전후로 해서 이제 반등하는 모습. 그러니까 처음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을 하기 전까지는 좀 불확실성이 잔존을 하다가 취임과 즈음해서 좀 제 모습을 찾아가는 그런 패턴이 보였고요. 두 번째로 2기 행정부,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이 재임에 성공을 했을 때는 안정적인 유가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상승 무드까지 좀 타는 그런 패턴이 관측이 됐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패턴, 단 이 같은 대선과 즈음한 유가의 흐름은요, 유가 반등에 산유국의 감산 등의 다른 요인들이 꼭 동반을 했습니다. 즉 대선과 관련해서 꼭 원유 가격이 상승을 했다거나 그런 필연적인 관계는 없었다라고 종합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즉 온전히 대선 전후로 한 불확실성에 대비한 원유 투자에 대해서는 좀 물음표가 던져진다라고 결론을 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 시점에서 이런 보고서를 왜 냈을까요? 좀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최근까지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계속해서 AI 버블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있는 IBM을 저희가 꼭 좀 기억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반대급부, 그러니까 좀 더 매력도가 있는 자산을 찾다 보니까 원유에 대해서 긍정적인 레포트를 낸 것으로 해석이 되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꾸준하게 지금 AI 버블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모두가 버블이 아니라고 말할 때가 바로 버블이다라고 강조하는 코멘트를 이 보고서를 통해서 제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데이터들도 비슷한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펀드 플로우 데이터를 좀 분석을 해보면요. 기술주에 대해서 2개월 만에 최대 규모의 순유입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BOA는 바로 이런 데이터에 좀 집중을 하면서 논조를 일관적으로 내고 있는 기관이다. 이 부분까지 기억을 하시면서 조금은 좀 걸러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헤드라인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 종목과 관련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제 이번 주에는 애플이 관련이 좀 있을 텐데요. 애플 인텔리전스 과연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사실 FOMC보다도 더욱더 좀 관심을 많이 끌고 있는 이벤트가 바로 애플의 연례 개발자회의 WWDC가 되겠죠. 현지 시각으로 이제 6월 10일 오늘 이제 개막을 하게 되는데 어떤 AI 전략을 발표를 할지가 가장 큰 시장의 관심사라고 보여집니다. 우선 새로운 AI의 시스템 이름은 애플 인텔리전스로 각종 보도를 통해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애플이 어떤 기능을 좀 내놓을 것이냐를 또 예상을 해보면요. 자사 플랫폼 그리고 앱 전반에 걸친 AI 기능을 좀 발표를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픈 AI와 협업한다라는 내용이 최근에 전해지기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오픈 AI 시스템에 기반한 어떤 새로운 또 챗봇도 발표가 될 예정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미지라든지 영상 생성 등의 소위 말해서 이목 끌기용 그런 AI 기능이 발표되기보다는요. 자사의 기존의 앱이라든지 그리고 시리를 제어하고 또 활용하는 것을 더욱더 AI가 용이하게 하는 그런 기능에 더욱더 집중할 것으로 이번 개발자의 내용이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애플의 개발자회의 앞두고 역시 이런 부분들이 가장 좀 궁금하시겠죠? 이미 연중 최고치까지 오른 애플의 주가입니다. 지금 사도 될까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의 주가 흐름을 보면요. 지난 4월 말만 하더라도 $165 정도까지도 추락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200에 육박을 하면서 시총 3조 달러를 다시 한번 좀 회복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면서 연간 성적표도 이제 2% 정도 상승, 그러니까 플러스로 돌았음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모멘텀이 됐던 것이 지난 5월 초에 실적 발표에서 팀쿡 CEO가 AI와 관련한 큰 발표가 있을 것이다라고 언급한 그런 점이 되겠죠. 그러면서 주가가 저점 대비해서 지금 19% 정도 상승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WWDC 이후에 주가가 더 오를 수가 있을 것이냐? 결론부터 역시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번 이벤트가 자동적인 주가 상승 모멘텀은 당연히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은 지금 애플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맞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의 측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이번에 개발자회의에서 나올 만한 예상을 기반으로 해본 AI 전략이 어떻게 본다면은 늦었지만 좋은 방향으로는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애플에 필요한 것은 개별 AI 기반 앱이 아니라 이미 방대한 사용자 기반, iOS 한 30억 명 가깝게 사용을 하고 있죠. 이런 방대한 사용자 기반과
앱에 대해서 지원하는 기능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가려줄 것으로, 긁어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즉 애플의 서비스 매출의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일단은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4월에 시작된 새 회계 분기 첫 2달간, 그러니까 약 한 66일간의 앱스토어 매출을 보면요. 4월 달에 플러스 11% OI 기준입니다. 그리고 5월 달에 12%, 그리고 중국에서의 앱스토어 매출도 10% 증가하는 추세가 최근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서비스 매출에 대해서 힘을 조금씩 받아가는 그런 상황에서 AI 기능이 추가가 된다면 더욱더 날개를 닫는 그런 격이 되겠다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 애플의 향후 주가 방향성과 관련해서 어떻게 본다면 가장 중요한 아이폰 상황이 지금 개선되고 있음을 저희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4월 달에 중국에서 아이폰 출하량이요, 이 전년 대비 52%나 급증을 했습니다. 3월에 12% 증가한 게 이어서 2개월 연속 좀 증가를 하고 있는데 1, 2월의 부진에 이어서 좀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아이폰 업황의 좀 회복까지도 애플의 향후 주가 방향성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애플의 밸류에이션, 포워드 PER 기준으로 봤을 때 당 회계연도 약 한 30배 정도, 그리고 차기 회계연도 한 27배 정도 되는데요. 당 회계연도 기준으로 해봤을 때 1년 전만 하더라도 한 32배, 33배 정도가 됐었습니다. 저점 대비 20% 가깝게 반등을 하기는 했지만 밸류에이션이 목전에 차오른 건 아니다라는 점까지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켓맨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